그 외에 생리적인 요인, 잘못된 홈케어 방법 등 다양한 가설이 떠도는데 이게 한 번 보면 따라하게 돼요. 여드름은요, 다 짜긴 해야 돼요. 짜는 방법, 그러니까 압출하는 방법이 여드름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토너 사용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닥토 막 이런 거 말고요. 니들, 코메도 이런 거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긴급 처방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손 소독하고 피부 소독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피부장인 장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여드름, 피부 트러블을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기후변화, 정말 날씨만 해도 요즘 막 콜린성 기후가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후변화, 그리고 생활습관, 식습관 등에 의해서 여드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드름입니다. 와.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크게는 우리가 심플하게 딱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선천적인 요인, 후천적인 요인, 그 외에 생리적인 요인. 선천적인 요인은 바로 유전이죠. 유전은 80% 이상의 여드름 인구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천적인 요인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잦은 기후변화, 그래서 잦은 습도의 변화, 그 외에 생활습관, 식습관, 잘못된 자세 등에 의해서 후천적인 여드름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세 번째, 생리적인 변화는 바로 호르몬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모두가 피지 분비를 활성화시키면서 여드름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저 막 사춘기 때 이제 얼굴에 막 여드름 올라왔던 거는 왠지 생리적인 요인인 것 같고, 제가 막 음주하고 나서 음주하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여드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뭔가 후천적인 외부 환경이나 식습관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으로 하는 여드름은 어떤 게 가장 많아요? 요즘요? 네. 요즘 여드름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롯된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요, 요즘 잘못된 피부관리 방법, 잘못된 홈케어 방법 등 다양한 가설이 떠도는데 이게 한 번 보면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자가 케어로 인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성인기 여드름이 될 수도 있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발생되는 여드름이 될 수도 있겠고, 제품을 잘못 사용해서 발생될 수도 있겠고, 여드름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걸 두지 못해서 그냥 막 하면서 번지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겠고, 이런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여드름으로 고민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거.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쓴다고 여드름이 난다? 그거는 아니죠. 근데 뭐냐면 잦은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때문에 우리가 목과 어깨가 많이 경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직이 되게 되면 순환이 저하되게 되고, 이는 여드름이 발생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성인기 여드름 중에는 이런 경직도에 의한 여드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하셨던 요인들을 잘 예방하셔서 그런지 되게 피부가 맑으시고 잡티 하나가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앞에 요인들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여드름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론적인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이론적인 원인이요? 일단은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하루의 피지 분비량은 1에서 2g이에요. 그리고 분비된 피지는요, 바로 이 피부에 해보면 피부에 모공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모공을 통해 분비된 피지는 피부 표면에 위치하면서 피부를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분비되어야 하는 통로, 이 모공이 막혀있게 되면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는 현상이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피지의 분비량이 저하되는 건 아니고 계속 쌓이게 되다가 결국엔 밀려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 바로 화이트헤드예요. 근데 이 화이트헤드가요, 바로 여드름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이트헤드는요, 한번 올라오게 되면요, 산성분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화라는 게 돼서 끝이 까매지면서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블랙헤드. 그리고 블랙헤드인 상태에서 다양한 균들의 싸움에 의해서 여드름이 돼요. 그리고 여드름인 상태에서 우리가 막 세균에 감염이 되거나 막 몸에서 계속 열이 올라오게 되면 얘네가 화농성 여드름까지, 즉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까지 이렇게 진화되게 되는 이론적인 과정이 바로 여드름의 발생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드름의 진화 과정 같은 느낌이 네, 같은데 그쵸.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되니까 아침 일어나니까 여드름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 사이에 방금 말씀하셨던 과정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여드름이 생기는 과정 중에 있었겠죠. 근데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드름이 또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가 진화되면서 생기는 여드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외부에 노출이 되면서 피부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그냥 붉은 알러지성 트러블의 일종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는 사실 안에 피지가 차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금방 면역 케어 해주고 또 금방 진정해주면 가라앉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음주를 좀 해서 이렇게 오른쪽 뺨에 여드름이 하나 났어요. 이게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짤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짜도 되는 여드름이 있고 안 되는 여드름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여드름은요 다 짜긴 해야 돼요. 화이트헤드든 블랙헤드든 여드름이든 화농성이든 다 정리를 해줘야 개선이 돼요. 근데 그건 있죠. 짜는 방법, 그러니까 압출하는 방법이 여드름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자가 압출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드름은 이제 안에 피지의 뿌리가 있고 이 피지 뿌리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빈 모공으로 만들어줘야지만 개선이 되는 시스템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얘네가 있었다가 짜지 않고 진정시켰어요. 그래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두면요 다시 보세요. 다시 재발해요. 그리고 이 재발되는 환경이 3번, 4번만 동일한 자리에 반복되게 되면 이게 그 부위가 연해지면서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땡땡 부어있는 상태로 압출을 하게 되면 여드름에 흉터를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는 만지면은 그냥 괜찮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만지면 아픈 여드름이 있더라고요. 그 둘의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아픈 거는 그냥 염증에 감염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심플하게. 아프지 않은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이 되어가는 과정 혹은 그렇게 만들어진 여드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어요. 저도 한번 집에서 짠 적이 있었는데 짜고 나서 다음날 그러니까 또 생기고 약간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생기면 무조건 정리는 해줘야 하고 다만 집에서 막 마구잡이로 막 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혹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드름 관리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2개가 있지 않을까요? 선 관리, 그러니까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여드름이 생기면 후관리, 케어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한번 생기는 순간 집에서 자가 압출해서 흉터 생기고 색소 침착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방은 사실 홈케어를 적합하게 사용을 해서 예방을 하셔야 돼서 제가 4가지의 기초 제품 사용 단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뭐가 막혀서 여드름이 생긴다고 했죠? 모공. 맞아요.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공 정리를 주 1회 주기적으로 해서 모공이 늘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딥클렌징 1번, 그리고 2번은요 세안 후에
토너 사용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뭐 닥토 막 이런 거 말고요. 약산성 토너 사용하세요. 피부는 원래 약산성 상태예요. 그래서 매우 건강해요. 근데 세안을 하면요, 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알칼리화가 돼요. 그때가 바로 세균이 막 들어오고 수분이 막 증발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안 즉시 약산성 토너를 이용해서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앰플 사용하세요. 사실 모든 제품 중에서 앰플이 피부에 가장 깊숙이 투여가 될 수 있는데, 깊숙이 수분을 투여를 해서 유수분 밸런스만 조절을 해놔도 피지 분비가 정상화되게 됩니다. 또한 떠나서 수분이 많이 채워져 있으면요, 피부가 계속 재생이 되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었던 흔적들이 사라지는데 너무 좋아요. 네 번째, 크림 사용하세요. 크림은요, 앞서 말씀드린 토너랑 앰플의 투여를 도와주고 피부 자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 크림 자체의 기능이 있겠죠. 그걸로 효과를 내줄 텐데, 재생크림 무조건 강추하고요. 유분감이 많은 바세린 타입의 밤 타입의 재생크림보다는 촉촉한 수분 타입의 크림, 재생크림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만 솔직히 말해서 아침, 저녁으로 절대 잊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시면 정말 한 달만 지키시면요, 피부 변화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당장 내일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선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전 여친의 결혼식장을 가야 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는데 하필 여드름이 탁 여기 있는 거죠. 이거를 처리를 해야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혹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하루 전날에 긴급하게 네, 제가 바로 관리를 받으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짜내야죠. 짜내야 되는데 니들 콤에도 이런 거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니들 우리 막 잘못 찌르면 피납니다. 그리고 막 콤에도 잘못 사용하면 어혈이 몰려서 오히려 붉은색 소침착을 남길 수도 있고 또 흉터 남길 수 있어요. 2개 사용하지 마시고 긴급 처방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손 소독하고 피부 소독하세요. 그리고 면봉 이용해주세요. 면봉도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막 누르면 절대 안 되고요. 이왕이면 옆면 있잖아요. 옆면을 이용해서 눕혀요. 그러면 자극이 최대한 덜 가거든요. 옆면을 양쪽을 이용해서 둥글리면서 압출을 해주시면 그래도 자극 없이 웬만큼 표면에 있는 게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또 방치하시면 안 되고, 시원한 미스트나 시원한 토너솜 있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잠깐 5분 정도 올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재생크림 꼭 발라서 진정까지 해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그런 상황들에 예쁜 피부로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집에서 압출을 하면 뿌리까지 압출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여드름이라는 게 한번 생겼다 하면 뿌리가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이 뿌리를 무조건 다 정리를 해서 빈모공을 만들어줘야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에스테틱을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하실 수 있더라면 한 번 더 깊숙이 정리를 해서 빈모공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무조건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재발이 안 되고 색소 침착이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잘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를 뽑기 위해서 안에 있는 피까지 쫙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피지가 나오고 나서 안에 있는 피를 막 2번, 3번까지 쫙 짜줘야 진짜 여드름이 빠진 거다라는 걸 어디서 들은 게 있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왜냐하면 화농성 여드름이 되면 안에 농이랑 피가 가득해요. 그래서 얘네는 정리하면 피가 나올 수 있고, 염증의 형태의 점성이 있는 그런 농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럼 맞겠죠. 그런데 일부는 틀리다라고 말씀드린 게, 화농 아니고는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정확한 각도로 압출을 하면요, 그냥 피지만 쏙 하고 나오지 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니들링하고 이상하게 쥐어짜고 이러면 사실 여드름이 아닌 곳이 자극이 받았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돼서 피가 나올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압출을 했을 때에는 그냥 피지만 쏙 하고 나오고 빈모공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후 관리보다는 선 예방을 좀 잘해서 말끔한 피부를 유지해보도록 네. 되도록 음주는 줄이고 노력해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드름이라는 거는요, 뭐 생겼으면 어쩔 수 없이 잘 관리해야겠죠. 뭐 흉터라든지 색소 침착을 남기지 않게 정확한 압출 관리 그리고 정확한 후 관리를 통해서 이제 개선을 시켜야겠지만 사실은 선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선 관리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에 다 녹여져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잘 관리해 보시고 예방해 보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뭐 성분이 궁금하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한 이런 퀘스천들이 생기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고 전문적이게 또 대댓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도움이 되실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피부 전문가, 피부 장인 장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